안녕하세요. 민주당 대선 후보 2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은 국민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1차는 블라인드 면접, 2차는 집중 면접으로 나눠서 진행이 됐어요. 1차 블라인드 면접의 면접관으로 김혜영이 나왔습니다. 김혜영은 예상대로 추미애 장관을 쥐잡듯 잡았어요. 진짜 표정이 너무 리얼합니다. 진짜 그 호전적인 표정. 거의 난도를 예. 저는 이 김혜영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김혜영을 이 조중동이나 언론에서 소장파라고 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김혜영이나 박용진 보세요. 박용진도 보면은 이재명 지사 못 잡아서 안달하죠. 진짜 화가 막 가득해. 이 김혜영이나 이 박용진 같은 사람 보면 뭐 조응천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박용진도 마찬가지고 김혜영, 조응천의 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요, 조중동이 원하는 말을 딱 해줘요. 이 사람들은 똑같은 일에 대해서 자기의 계파의 문제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입 꾹 다물고 있어요. 똑같은 문제도 박용진도 마찬가지예요. 조국이나 추미애나, 박원순 시장 같은 사람들을 공격하지, 똑같은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그 민주당 내의 인사에 공격을 안 합니다. 심지어 외부의 국진당도 공격을 안 해요. 조중동이 원하는 말만 해주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소장파라고 해서 민주당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민주당에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하고 민주당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민주당에 자랑해야 하면서 이런 사람을 민주당의 정체성으로 넣어주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경선에 블라인드 면접하면서 경선 대선 후보들을 이렇게 모욕 주고 능욕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민주당이 원하는 건가요, 지금? 심지어 오늘 조응천은 윤석열 장모 구속하는 거 납득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법농단 수사했다고 지금 법원에서 복수하는 거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이 사람은 정체성을 다 보여준 거 아닌가요? 이런 사람이 민주당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민주당에 이런 김혜영이나 박용진이나 조응천 같은 사람들, 뭐 이낙연, 정세균 같은 인간을 포함해서 이런 인간들이 100명이 넘는다는 사실이에요. 솔직히 정말 까놓고 얘기해서 진짜 민주당 같은 사람들의 그런 조금 그래도 제대로 된 정치인을 찾는다고 한다면, 의원을 찾는다고 하면 10명이 안 돼요, 제가 볼 때. 이런 인간들이 100명이 넘고요. 나머지 한 4, 50명은 역저쪽저 오가면서 대충 언론 플레이 하면서 약간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는 약간 기회주의자 같은 사람들이고, 실제로는 싸우지 않고 지 피는 절대 미치지 않으면서 하는 사람들이고, 진짜 몸 바쳐가지고 옳은 소리 하면서 뭐라도 하고 법안이라도 발의하고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10명 미만이에요. 정말 민주당이 민주당다움을 찾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은 정말 그런 사람들을 집어넣어야지, 민주당이라는 간판만 들고 조응천이나 박용진이나 혹은 입 다물고 있는 조응천, 박용진을 100명씩, 120명씩 넣어놓으면은 당이 돌아가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런 당이기 때문에 이낙연 같은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송영길도 마찬가지고, 물론 송영길이 안 됐다면 홍영표가 됐으니까 이건 뭐 더 재앙이었겠지만, 지금 미국 민주당의 상황은 너무나 심각해요. 게다가 국민 면접관 2차에서 200명이 선택한 사람의 1위가 이낙연이에요. 제가 이낙연까지는 이해를 해보겠어요. 근데 2위는 최문순 강원지사, 3위가 이광재예요. 이거 너무 뻔하지 않나요? 5,365명이 지원해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룹에서 40명씩 무작위로 추첨했는데 이거 무작위 추첨 맞습니까? 그러니까 똥파리랑 난닝구가 대거 지원해가지고 거기서 무작위로 뽑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이낙연하고 정세균 쪽이 경선 연기를 주장했는지 너무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식으로 세팅이 돼야 되는 거야, 얘네들은. 얘네들은 정말 그 경쟁력 있는 후보가 민주당의 그 대선 후보가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한테 가장 유리하게 지금 이 대선 경선의 과정이 세팅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자기들 사람들을 심어야 되거든. 국민 면접관이든, 대의원이든, 권리당원이든 이거 다 심어놔서 이걸 맞춰야 되니까 얘네들이 시간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볼 땐.
제가 볼 때 지금 심각합니다. 강훈식이 아무리 유공이 나와서 뭐 미안하다 몰랐다 하더라도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몰랐다고 해서 민주당이 뭉개고 넘어가는 게 지금 몇 년째예요. 제가 볼 때 지금 이 대선 경선은요, 철저하게 이낙연이 1등하는 걸로 거의 맞춰준 것 같아. 이거를 지금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지금 이 대선 경선을 지금 가져가야 되는지가 제가 지금 심각하게 지금 의문이 들어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낙연이 1등이 된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민의가 조작되고 왜곡된다고 하면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지지자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민주당은 끝나는 거예요. 대선은 안 해도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낙연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짰는데 만약에 뭐 추미애나 이재명이 1등이 돼서 올라간다고 이 사람들 승복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조직표가 짜여졌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른 데로 날아갈 수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지금 경선 이 과정을 룰을 제대로 짜고 있는 거 맞는지 지금 이 경선 기획단부터 너무 이상합니다. 솔직히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정말 딱 이낙연을 위해서 다 짜여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면 지금 민주당의 경선 선거인단에 지금 가입을 해주세요. 매우 알려진 잘못된 사실이 뭐냐면은 여러분 똥파리는 소수가 아니에요. 똥파리는 2,000파가 아니에요. 똥파리가 민주당의 신세력이라고 한다면 난닝구를 구당권파라고 한다면은 똥파리는 새로운 세력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2,000파가 아니에요, 여러분. 홍영표 표를 보셨잖아요. 송영길의 표를 보셨잖아요. 절대 여러분 소수가 아니에요. 지금 국민 면접과 이거 보셨잖아요. 이낙연이 저렇게 경선 선거 다 말아먹고 진짜 민주당의 지지율을 이렇게 말아먹고 본인의 지지율이 진짜 40에서 10%도 안 나오는 이 지지율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저렇게 능욕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국 추미애한테 한 짓 불구하고 이 사람 지지율이 핵심 지지층이 무너지질 않잖아요. 앞에다가는 친문이라는 간판을 갈고 진짜 문재인 대통령을 능욕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변종 난닝구예요. 새로운 이 당권을 잡으려고 하는 세력들. 그들과 이 난닝구가 합쳐진 거거든요. 구당권파들이. 지금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상황은. 왜 심각하냐. 제가 볼 때 이 송영길 당대표가 이것을 바로 바꿀 본인이 어떤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바로 제가 볼 때 그 눈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해안을 갖고 있지 않아요. 어저께 이분이 관훈 토론에서 했던 말들을 들으면 당대표가 정말 이래도 정말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정말 자기애가 너무 뛰쳐난 사람이야. 항상 느끼지만 자기를 위한 정치, 자기 정치를 하는 거야. 정말 당대표로서 지금 나의 직분이 뭐고 내가 지금 이 민주당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내가 지금 나서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감내하고 참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은 없고 내가 돋보이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의 저 당권파들하고도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나는 되게 고고한 척, 나는 되게 정당한 척, 나는 공정한 척 하면서 제3자의 입장을 견제하는 관전자의 입장으로 항상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답답한 거죠. 지금 민주당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 진짜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참 사람들이 우리 다 마찬가지지만 어떤 용을 하는 것들이 너무 그러니까 혼재되어 있어요. 보면 다 각자를 똥파리라고 불러 이제는. 각자가 싫으면 다 똥파리인 거예요. 그냥 명확하게 똥파리는 전해철과 김진표와 그쪽 세력들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새롭게 어느 정도의 그 정권의 그 힘을 갖게 된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난닝구들은 과거에 이 동교동계와 이낙연, 정세균이나 이런 사람들을 비롯한 이 전남과 전북이나 이쪽의 호남 토호 세력들.
그래서 이제 장세형은 정치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근데 어저께 송영길 당대표가 똥파리를 대깨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부르는 그 단어의 의미가 자기 스스로 그냥 믿고 해석하는 거예요. 문맥을 봐야만 도대체 이게 똥파리인지 난닝구를 말하는 건지 대깨문을 말하는 건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이런 용어들이 이제 혼재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똥파리나 난닝구나 인재는 소수가 아니다라는 거. 이건 당대표 선거에서도 봤고 우리가 지난 보궐에서도 봤고 지금 이 상황에도 목도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절대로 소수가 아니라는 거. 사실상 지금 이낙연이 당대표를 하면서 다 이 지역이 바뀌어놨고 작년에 이 몰빵론으로 인해서 호남과 전북은 거의 100% 민주당이 먹으면서 이 난닝구들이 다 들어왔거든요. 사실상 예전에 나갔던 안철수가 끌고 나갔던 사람들이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지역으로. 그러면서 이낙연이 70%까지 받으면서 당대표가 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거든.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안에 내부가 지금 다 바뀐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바꾸기도 힘든 상황이고. 진짜 지금 위기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 삼성과 커버나 콘텐츠의 얘기를 했죠.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미술품의 가치와 그 소장품을 얘기하면서.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봐야 될 게 또 뭐냐면은, 홍라희 여사가 2017년, 그러니까 국정농단이 터지고 이재용이 감옥에 간 다음에 홍라희 여사가 갑자기 본인이 리움미술관장을 나가요. 사퇴해요. 2008년에 엑스파일 하고 나서 홍라희 관장이나 이건희가 현직에서 나오죠. 그때랑 상황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2017년 3월에 홍라희 관장이 리움 관장을 나옵니다. 사퇴를 합니다. 갑자기. 근데 2017년 5월에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돼요. 그 다음부터 김건희가 부상합니다. 신데렐라고. 마치 김건희가 무슨 전시협찬계에 마치 신데렐라처럼 이런저런 막 김건희를 홍보하는 기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마구마구 쏟아져요. 그러니까 홍라희가 나가면서 김건희가 등장하는 거예요. 김건희가 신데렐라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기업들이 진짜 수십 개의 기업들이 이제 협찬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돈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홍라희가, 이재용 감옥 가고, 홍라희는, 사퇴하고, 그다음부터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이 되고, 갑자기, 혜성처럼 김건희가 되고, 그 전에 당연히 김범수 아나운서는 나갔겠죠?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의 시대가 되고, 커버나 콘텐츠를 진짜 엄청난 이제 협찬을 받고 수익이 늘어났겠죠. 그리고 본인의 연봉도 진짜 몇 배씩 되고. 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박근혜의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기득권 카르텔의 권력투쟁이다. 친이가 친박을 친 거다. 친이 검사가 친박 검사를 몰아낸 거다. 한마디로 권력투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박근혜에게 줄을 섰던 이재용은 벌을 받고 감옥에 갑니다. 삼성은 풍정그랑에 있어요. 모친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칼자를 쥐고 있는 윤석열과 윤석열이 성장할 수 있도록 깔아주는 겁니다. 앞길을. 파페트를 깔아주는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혹은 대우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게 탄탄대로로 가겠다, 밀어주겠다라고 하는 사인을 전 준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가 이렇게 부상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막 기업 후원들이 막 쏟아지면서 전시계 최고의 무슨 커리어 워먼으로 됩니다. 그리고 막 이재용은 이제 윤석열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전 그런 맥락에서 홍석현과의 만남도 주선된 게 아닌가라고 전 추정을 해요. 우리 쪽에서 쌈발에 하면서 이명박이네 잡는다고 했지만 삼성이 그린 빅픽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그냥 조리였다라는 거.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